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우리 부동산의 매각 순서 있죠.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고 나중에 파는지.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진 사례입니다. 자, 5천만 원이나 절세했던 사례고요. 반대로 한 분은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자, 이분이 자,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뭐 전원주택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임야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정리하고, 야, 돈 안 되는 거 정리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싹 팔고, 예, 팔고, 자, 이런 상가주택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월세 한 600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중개사 도움으로 이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팔아야 되겠죠? 야, 빨리 정리를 해서 이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걸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매각 계획인데 이 아파트 있죠? 자, 이 아파트는 7년 전에 샀는데 6억에 샀는데 지금도 시세가 6억입니다. 희한하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대출은 이제 2억이 있어요. 아무튼 산 금액과 판 금액이 시세가 똑같아요. 전원주택. 야, 이거 좋다고 샀는데 샀을 땐 4억인데 지금 팔면 2억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주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희한한 게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출이 1억이 있습니다. 자, 임야. 임야는 물려받았어요. 7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물려받을 때 1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3억 정도 했어요. 자, 한번 쭉 보시면 아파트 차이가 없어요. 전원주택 마이너스 2억. 손해봤죠. 임야? 물려받은 건데 팔면 3억이니까 돈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만, 임야만 매매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죠. 임야만 차익이 2억이 발생하고 나머지 건 여기는 손해, 2억 손해, 여기는 뭐 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뭐 돈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처분하면 되지 않냐? 임야만 세금 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매각 순서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양도세 과세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자, A 부동산을 2억에 팔고 차액이 2억이 났고요. 다음 부동산을 팔았는데 2억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요 2억 차익과 2억 손해를 합쳐야 되겠죠. 합쳐줍니다. 이거 합산이라 그러는데 이러면 내 호주머니 남는 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하루 전에 2억의 차익 받고 다른 부동산에 2억의 손해 보고 다음 날 팔았으면 자, 나는 이익 보고 손해 본 거 다 합치면 이익 본 게 없죠. 그래서 이걸 합산해 줍니다. 합산.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가요. 2억을 차익을 받는데 얘가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손해는 1월 3일 날 봤어요. 다른 부동산을 팔면서. 자, A 부동산 팔면서 이익 보고 B 부동산을 벌써 일주일 후에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손해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왜? 연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가 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팔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날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차익이 난 부동산이 있고 혹시 손해가 난 부동산이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말고 파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과세 기한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차익이 없고 여기는 손해가 2억이고 그죠? 얘도 차익이 이제 얘는 2억입니다. 아, 그러면 이 손해와 이 차익을 합치면 세금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얘는 어차피 6억, 6억이니까 차익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팔면 결국 얘는 차익이 없고 얘는 손해고 이익이니까 세금이 없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 전부를 같은 연도에 팔면 되겠구나.
12월 31일까지 이 세 개를 뭉쳐서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도 정상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2월 31일에 요걸 한꺼번에 팔아도 순서를 잘못 지키면 세금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기 전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인데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우리 1세대 1주택 있으세요. 자, 1세대 1주택이면은 차액이 나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손해가 나도 손해를 어디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1세 2주택이면 집이 두 채란 이야기예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 때는 손해가 나면 이 손해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차액을 보고 팔았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을 이제 또 팔았다고 하면 이 부동산에 이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요 차액, 집 한 채인 차액과 합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손해가 나도요. 손해가 나도 다른 부동산의 이익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세금, 귀신이에요, 귀신. 보이지 않는 거 없어요, 없어. 귀신, 신. 아무튼 차액도 과세 안 하고 손해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 났다. 그래도 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집 두 채인 사람이 한 채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되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 이익에다 다른 부동산 판 이익이 있으면 합쳐서 세금을 내야 돼요. 손해를 본 게 있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이익에서 빼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이해돼야 돼요. 비과세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손해도 인정 안 해준다.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때 과세됐다. 그러면 이익은 또 합쳐야 되고 손해는 빼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논리로 따지면 차액과 손해는 타 부동산과 합산 불가. 비과세는. 과세될 때만 그 손해를 타 부동산에서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차익이 없고 손해고 전원주택 손해고 임야는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임야만 세금이 내면 되는데 요 2억에 대해서 여기서 공제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파트 먼저 팔았어요. 팔면 어떻게 해요?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 먹겠죠. 땡. 아파트 팔아서 아까 세금 없었죠? 예. 그러면 아파트 팔 때는 내가 집이 아까 전원주택도 하나 있었죠. 2주택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는데 차익이 없습니다. 아, 차익이 없구나. 끝. 전원주택을 팔았어요. 자, 지금 이제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원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전원주택은 차익이 2억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왜? 아파트 먼저 팔고 집 한 채 남은 거니까 팔 때 차익이 있든 없든 비과세라는 거예요. 이 2억이 그냥 없어지는 귀신처럼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임야를 팔면 이 이익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왜? 아파트는 이미 없어졌고 전원주택 팔 때는 얘가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그럼 비과세의 손해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설명해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을 볼게요. 전원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전원주택 팔 때 이 아파트에 있었죠. 그럼 얘가 지금 2주택인 상태에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2억이 찍힙니다. 그 다음날 임야를 팔았어요. 그러면 2억이 플러스가 되죠. 이 두 개는 서로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팔 때 임야 없어졌고 전원주택 없어졌고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상황을 볼까요? 네. 임야를 먼저 팔았어요. 플러스 이익이 났습니다. 2억. 전원주택을 팔았어요. 전원주택 팔 때 이 집이 한 채 더 있죠.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2억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전원주택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손해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러면 차익은 없어요. 아파트 팔 때 차익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순서로 팔았다가는 임야에 대해서 세금 5천만 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순서로 팔아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런 형태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1번의 케이스에 걸려가면은 세금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법 규정이 이래요. 그래서 요 비과세가 비과세가 요 비과세 금액이 아무한테도 공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손해를 갖다 붙이려면 얘 2주택일 때 과세일 때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인 상태에서의 손해는 다른 부동산의 차익과 상계해 준다. 자, 손해는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은 타 부동산 이익과 공제를 해주려면 12월 31일 사이에 거래를 해야 되고요. 1주택에 대한 이익과 손해는 어디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2주택 매매할 때 혹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부동산을 우선 매각을 해라.